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조 검정고시 2회입니다. 역시 문제 풀어오셨죠? 저희는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구조 검정고시이고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영준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묻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화해할 생각이 없어 보여. 아, 그랬구나. 마음이 복잡하겠네 라고 하면서 정우의 마음에 우선 공감해 주고요.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려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위로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공감과 위로를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며 위로하고 있다.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겸양의 경률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나래야, 이번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겸양을 따라가려면 어때요? 조금 최소화해야 되겠죠. 다음에 만들 발표 자료도 기대해줘 라고 하면서 이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최소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하지. 내가 뭐 못하는 거 본 적 있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신의 칭찬에 대해서 어때요? 조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좋게 봐줘서 오히려 고마워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봐도 이번 자료는 참 잘 만든 것 같아 라면서 오히려 잘난 척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장 겸양과 어울리는 것은 3번입니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추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번으로 가보죠. 표준 발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묻고 있습니다. 받침, 디귿이나 티읕 혹은 릴티읕,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자, 이와 결합하는 경우 우리 이거를 이렇게 쓰죠. 디귿이나 디귿 플러스 이였을 때는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꾸어서 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를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디귿과 이가 만나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굳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졸랐다. 여다지라고 해야 되겠죠. 역시. 밭이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밭이랑은요. 밭과 이랑이 만나서 만들어진 낱말 단어로써요. 어때요? 그래, 읽을 때는 대표음 반니랑 어때요? 또 가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구개음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니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개음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요. 자, 밑줄 친 부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거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갈게. 자, 어미 리을개는요. 갈게. 이 부분은요. 리을개는요. 된소리가 나더라도 리을 깨로 적지 않고요. 리을 개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을개, 갈개가 맞는 표현 방법이고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에서요. 왜인지의 준말이죠. 왜인지 그렇기 때문에 왠지가 아니라 왠지로 써야 되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준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 일상생활 할 때도 많이 좀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봐주고 가시고요. 날씨가 얼마나 덥든지 땀이 났다라고 했는데 덥든지가 아니라 과거 상태에 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덥던지로 가야 됩니다.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 하나 있네요.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시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내가 말하는 바라시보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딱 맞아떨어지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바뀌는데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 가부터 보면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현재 시제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찾아라? 가에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현재 시제 찾아라 라고 되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이고요. 긴 가뭄으로 근심하였었던 이라는 방금 봤던 이는 더는요.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활짝 이제서야 웃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입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자주 내린다니 앞으로 가뭄 걱정 없을 것 같다, 없겠다 라고 하면서 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부터 7번은요. 개요표와 글을 보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의 A에 들어갈 내용, 즉 나는요 개요표에 대해서 가는 이렇게 글을 쓸 거라요 라고 하면서 개요표가 나와 있고요. 이 개요표를 바탕으로 나는요 글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 남겨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나 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나를 봤더니요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물음의 형식 취하고 있고요. 자, 과거에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만들었던 거야. 조선시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요. 궁중 요리였던 떡볶이는 1950년대 이후 시중에 팔리면서 대중음식이 되었고요. 가스가 공급된 1970년대 어때요? 70년대부터는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어 길거리에서도 떡볶이 팔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2000년대에는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등장하여 떡볶이에도 상표가 달리게 되고요. 대표하는 먹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떡볶이는 이제 한국인의 입맛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 요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개요표로 돌아가 봤더니요. 떡볶이 어제와 오늘 처음에는요. 떡볶이 유래에 대한 호기심 처음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중간은요. 떡볶이 유래인 조선시대 궁중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밑칸 나와 있습니다. 뭔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정답은 시대에 따른 떡볶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스가 공급된 70년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면서 상표권을 얻게 된 2000년대까지 시대에 따른 떡볶이의 변모 과정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요인 분석은 아니고요. 장점과 단점,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죠. 정답 1번 찾고요. 그 다음 7번 갑니다. 기억에서 리을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요. 떡볶이 외에도 조선시대 궁중요리로는 신설로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떡볶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은입니다. 가스가 공급하기 시작한 197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가 스스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되기로 하는 게 맞고요. 달렸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달렸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을 고려하여 달렸지만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달렸지만 이라고 하는 건 달렸다 그렇지만 네 부정적인 내용이 뒤에 연달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즉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역접의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이는 그 내용이 아니죠.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렸고 그리고 어때요?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 달렸는데가 적절합니다. 달렸지만은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입맛뿐으로 고친다라고 했는데 이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언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는요. 내가가 모여진 거죠. 그래서 내가에 어때요?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를 우리는 이걸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쓰인 거 맞고요. 훈민정음 언해에서 주격조사 이 쓰였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이 부분, 내 이 부분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모음조화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수비니겨의 수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죠.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숙명어 비읍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단어 첫머리에 한 개 의자만 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2개 이상 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음절의 첫머리에 2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아닙니다. 어두자음군 지켜지고 있습니다. 4번 찾아주시고요. 9번부터 11번까지는 정호승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입니다. 미각적 심상 이용하여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각적인 내용이 더 두드러졌고요. 역설적 표현 활용하여 주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시 안에 보면 슬픔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 시에서는 슬픔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즉 어때요? 슬픔이라는 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없겠지만은 슬픔을 알아야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때요? 너에게 그 아픔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 활용해서 주제 드러내고 있고요. 이국적인 소재는 드러나 있지 않고요. 청유형 뭐뭐 해줘다 라는 거 아니죠. 오히려 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많이 쓰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윗글에 화자가 추구하는 삶,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요. 자연을 동경한다, 현실에 만족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라기보다는 가장 마지막에 보면요. 추웠다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기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어때요?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기억에서 리을 중 시적 의미가 이질적인 것 하나만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의 할머니, 니은의 동사자, 리을의 사람들,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리을 이 부분은요.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귿은요. 디귿은 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요. 아픔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어때요? 오히려 물건값을 깎아서 좋아하는 너입니다. 즉 무관심한 너. 무관심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너 그리고 이기적인 너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12번부터 14번으로 갈 건데요. 12번부터 14번은요. 박완서 선생님의 글이죠. 엄마의 말뚝에 대한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해상을 통해 인물의 상황 서술하고 있는 거죠. 나의 어머니는 다리 수술 후유증으로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오빠에 관한 환각에 시달리고 오랫동안 탈진 상태로 지낸다 라고 하면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나요? 아니죠. 다양한 인물의 경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엄마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길을 오빠가 갔던 길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엄마의 유언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뼈가루를 개풍군 군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자신의 유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즉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케는 자신의 아들들을 생각해서 오빠를 공동묘지로 이장하고자 하고요. 올케는 오빠의 죽음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와 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틀리다가 아니라 알 수 없고요. 다만 어머니가 내 탓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어머니에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인데요. 이는 단순한 한 줌 먼지와 바람이 아니라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즉, 비극에 맞서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분단의 비극에 맞서려는 의지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5번, 16번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즉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다시 피겠다라고 되어 있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어때요? 동지라는 것은 밤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것에 한 허리를 베어내서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어때요? 다시 펴리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 더 길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동짓달이라는 밤의 시간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이 나머지 굽이굽이 넣어놨다가 나중에 펴서 사랑하는 님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길게 해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우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후렴구 반복 아닙니다. 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고요. 임과 이별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동짓달에 기나긴 밤을 베어낸다라고 했죠. 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다시 임과 함께 있을 때 굽이굽이 펼 거야. 그래서 함께 하고파 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7번부터 19번은요.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고전 수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절이란 말은 우선은 제외하더라도 수필이라 하면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 독자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수필을 읽는 거죠. 즉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타인에게 들은 이야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옛 문헌을 이용하여 신뢰성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 아니고요. 글쓴이의 체험 어떤 거? 집 고치기.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교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 고치기를 통해서 비센 것 통해서 우리 어떻게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확장해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욕설은 정말 지금 읽어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썩었을 때라도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그것을 고쳐내지 않으면 나중엔 집 전체를 바꿔야 될 만큼 모든 부분이 겉으로는 이상 없어 보여도 썩을 수 있다라는 거이죠. 참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욕설은 자주 언급되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욕설은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8번으로 갑니다. 자, 가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가는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했대요. 기억에서 리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는요, 어물어물하다가 수리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물어물하다가 수리하지 못함. 그러니까 금방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억을 봤더니요. 기억은요.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에 급히 기와를 수선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수리했다라는 거고요.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어요. 바로 수리하지 않음입니다. 수리 안 했어요. 디귿 볼게요. 디귿은요. 봤더니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수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고쳤다라는 거고요. 리을은요. 리을은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수리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수리하지 않았다, 수리하지 않았다는 니은과 리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말처럼 나쁜 습관 발견하면 바로 고쳐야 되겠다.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호비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처럼 나중엔 큰일이 되겠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처럼 나쁜 습관이 우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내용과는 맞지 않고요. 사소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처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에서 22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보죠. 자, 윗글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나와 있는데 전남일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라는 글입니다. 자, 대조를 통해 대상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나요? 지금 앞부분에서 보면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을 흘러갈수록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아파트라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와 오늘날의 차이점 드러내고 있고요.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 유발하고 있지 않고요. 통계 자료 드러나 있나요? 아닙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과거의 모습과 오늘날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이 공간은요. 통행보다 친분을 목적으로 하고요. 과거에는 공동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이 공간의 부재로 이웃과 친해지기 어렵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유사한 집단으로 생활 모습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 공간이 없고요. 각자의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빈칸이 나왔을 때는
앞뒤 내용 살펴봐야 되겠죠. 앞태를 봤더니 과거에는 개인의 생활을 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기억이 있고요. 뒤에 내용을 봤더니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즉 집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집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을 더해줍니다. 그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역접에 해당하는 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때 왜냐하면 이라는 것은 원인과 무엇의 결과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과 접속어지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접속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직접 넣어서 말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를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뭐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22번 정리하고요. 저희 23번 갑니다. 23번부터 25번은요.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공지능 발달이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자, 입법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법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인류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점을 동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요. 역전입니다. 역전은 형세가 뒤집혔다 또는 형세를 뒤집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요. 통제인데요. 힘으로 으르고 협박한다 라는 내용은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통제는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는 위협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모방은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한다는 건 규정 해당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 있네요.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를 봤더니요. 쭉 내려와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람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은 없애버릴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를 인공적으로 아예 그냥 대체해버린다. 이것보다는 인간이 가진 감정을 인공지능에 부여할 방법 찾는다. 이것보다는 인간의 고유 속성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야 되겠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더 자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이 지배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응해야 된다. 4번 내용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2회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총 25문제, 25문제 해서 1회, 2회 정리해 봤는데요. 고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맞춤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세국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세국어도 항상 건드리는 내용, 훈민정음 언어라던가 이런 내용으로 항상 우리가 건드리는 내용, 복잡한 것보다는 가장 흔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작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글에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비문학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우리가 봤다, 읽었다라는 비문학이 실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설명문이라던가 논설문이라던가 논평이라던가 이런 글들 자주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교재 혹은 우리 문제에 나와 있었던 문학작품 정도는 시 같은 경우는 좀 특히 한번 내용 정리하고 풀이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